오늘은 알리에서 5만원대에 구매한 그래픽카드 2개를 메인보드에 연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크 최신 게임들을 돌려볼 건데요. 이 두 대의 가격이 1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인데요. 가격 실화냐? 10만원이 넘는 값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그래픽카드보다 못할지 같이 알아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AMD RX 580 2048SP라는 제품 2대입니다. 이렇게 이미 제가 1년 전에 RX 580 2048SP 테스트 영상을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광군절에 또 미친듯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물론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가격이 상승해 있겠지만 할인이 없더라도 6만원에서 8만원 요정도 되는 가격대에 요 RX 570 8GB 성능을 내는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도대체 광산으로 얼마나 끌려간 거야? 요 2048SP는 생소한 분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중국 전용으로 판매가 된 제품이고 RX 570과 모든 스펙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00번대는 다중 그래픽카드 기술 크로스파이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래픽카드 2대를 가지고 AMD 크로스파이어라는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이미 오래전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검색 자료는 엄청 많거든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크로스파이어가 가능한 그래픽카드를 준비하고 이때 최대한 같은 칩셋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하위 그래픽카드로 성능이 맞춰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인보드에서도 크로스파이어가 지원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래픽카드 2개가 잘 인식되는지 확인해보면 설치는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정한 페이투윈 벤치마크죠.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볼게요. RX 580 2048SP를 2개 묶어서 테스트를 하면 살짝 낮긴 하지만 RTX 2060 슈퍼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활용해도 옵션 타협을 좀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글카인데 3D마크 테스트에선 제대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임스파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크로스파이어가 작동하는 게임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가 되더라고요. GPU를 100% 활용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픽카드 2대 전력을 공급하면서 크로스파이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평균 프레임에서는 차이가 났는데요. 하위 1%에서 조금 밀리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파크라이 프라이멀은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인데 딱 보면 문제가 뭔지 느껴지시죠? 번쩍이는 게 게임을 할 수 없을 수준입니다. 이건 실제 게임을 하면서도 잔상이 생겨서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인데요. 워낙 무거운 게임인데 꽤 잘 돌아가더라고요. 다만 그래픽카드 1개나 2개나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긴 힘들죠. 하위 1% 방어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파이어가 되긴 하지만 이게 잘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애매하거나 확실히 안 됐던 경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아블로3 안 됩니다. 해외 자료에선 된다는 글을 봤었고 저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제가 테스트를 하는 상황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디아3 같은 경우는 옵션 타협해주면 AMD 내장 그래픽으로도 잘 돌아가서 굳이 크로스파이어를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감정이 들긴 했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2 안 됩니다. 오버워치 1 때는 크로스파이어를 정식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오버워치 2는 그래픽카드 1개를 활용할 때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안 나옵니다. 크로스파이어 설정으로 오버워치 1을 플레이하면서 진짜 최적화 미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보더랜드 3 안 됩니다. 로드율만 높게 나오고 실제로 전력이 들어가진 않죠. 옛날 게임이라 혹시 몰라서 테스트를 해본 아캄 어사일럼 역시 안 됩니다. 오히려 특정 구간에서는 프레임 드랍까지 일어났고요. GTA5 크로스파이어가 인식되긴 하지만 화면 출력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무슨 오류인가 싶어서 몇 번 더 해봤는데 똑같이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실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런처에서 게임 실행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급하지 말란 얘기죠.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 안 될 거 당연히 예상했지만 역시나 안 되고요. 그래픽 사양이 아주 높은 게임은 아니라서 단일 그래픽 카드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임을 찾는 것보다 안 되는 게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2023년엔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고 굳이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받는 걸 즐기신다면 그때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테스트 영상에서 봤듯이 되긴 하는데 이걸 굳이 좀 요러한 생각이 다들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7년에서 8년 전부터 AMD,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슬슬 손을 떼다시피 했고요. 메인보드 제조사도 상위 칩셋 보드가 아니라면은 SLI, 크로스파이어 요런 거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지원하지 않는가?
단일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정말 좋아졌고 게임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적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도 좋지가 않죠. 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칩셋 제조사, 보드 제조사 전부 다중 그래픽카드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또 RX 570이면은 현재 메인으로 쓰기엔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픽카드가 없는 서브형 컴퓨터에 달아줄 정말 저렴한 제품을 알아봤다면은 그때 최적의 그래픽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훌륭한 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중고를 찾아보면은 10만원 초반대에 GTX 1660 슈퍼 그리고 RX 6600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 2023년에는 성능이 조금은 아쉽긴 할 것 같고요. 크파로 쓰기엔 이제는 크로스파이어라는 기술 자체를 놔줘야 할 때가 아닌가 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기술 크로스파이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초저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RX 580 2048SP 두 대를 묶어서 활용해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 제발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은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능으로만 보자면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칩셋도 좀 놔줘야 되는 좀 그러한 느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못 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